한판 브리핑, 오늘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타 전문 기자 곽우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오셨지만 마치 어제 오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얘기인데요. 민주당의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서 당내에 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 알려진 건 어제 밤이었습니다. 정다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이 페이스북에 이 전략공관위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 있어 송영길 전 대표 또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였는데요. 예. 송 전 대표 캠프 측은 송 전 대표가 6일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고요. 박주민 의원도 이 법사위 법안 심사 중이라 뒤늦게 소식을 접했다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서 나온 얘기고 비대위에서는 최종 결정한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이 지금 비대위로 넘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고민이 깊은지 원래는 오늘 오전에 1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호섭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만 기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오늘 저녁 비대위가 다시 열려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목표는 오늘 안에 결론을 내겠다인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민주 당내 여론이 엄청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회의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예. 전략공관위를 향해서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른가라면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권지웅 비대위원 또한 이 전략공관위 결정은 한 명의 비대위원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은 반박에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혁신 공천을 흔들면 안 된다. 이 전략공천위의 결정은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 또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뿐만이 아니라 최근 인천에서 주목되는 지지율 저하 등을 종합한 것이다. 경쟁력은 우위가 아니고 부작용만 큰 후보군을 우선 배제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결정을 개파 공천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일관성, 진정성 또 의도를 의아하게 한다라며 모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논의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대위에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언론에 대놓고 이렇게 유출된 거가 좀 문제다. 비밀을 엄선해도 우리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윤리감찰단의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을 직권으로 명령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배제 방침에 대해서 그게 유출된 것이 그 징계할 만한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일단 네, 원내대표의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내용 정봉주 정계특위 공동위원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죠.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배제했다는 결론만 보도가 되고 예, 그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더라도 클리어한 분명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저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송영길 대표가 초기에 그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갔다가 22일 만에 돌아왔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아니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 송영길 대표는 출마를 하지 말라고 주저앉히면서 후보를 받지 말든지 차라리. 예.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충분히 정치적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그냥 그거는 일방적으로 언론 플레이만 하다가 아하. 후보까지 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서로 경쟁하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원욱 공천관리위원장이 전략공천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 없는 출마가 가져올 부작용, 전국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뿐 아니라 전략공천위가 실시한 여러 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명분 없는 출마라고 하는 건 본인 생각이죠. 아, 이원욱 위원장의 본인 생각이다. 아니 그럼 몇몇의 정치적 판단이죠. 그럼 당원들이
이른바 개혁의 딸들 그다음에 그 양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예. 송영길 대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송영길 후보 출마할 때도 가서 그 지지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이 애매할 땐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즉 경선을 붙여라. 당원의 바다에 빠뜨려라. 예, 이게 본인들의 생각은 뇌피셜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할 때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I may be wrong, we may be wrong. 우리도 틀릴 수 있다. 예. 그 경선을 시키면 심플합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를 경선시키면 내가 경선에서 꺾겠다. 송영길 대표도 불쏘시개의 톤이라고 하니 경선에서 지면 본인도 깨끗이 승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면 또 송영길 대표가 되는 거고 예. 명분 없는 출마라고 하는 게 충분히 비판의 그 근거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명분 없는 출마라고 본인들이 비판해 주면서 결국은 송영길 후보의 선거운동만 잔뜩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도부한테 한번 물을게요. 현역 의원들이 다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선. 당원들은 열심히 했지만 현역 의원도 열심히 안 했다. 현역 의원들 다 의원직 사퇴해라. 이게 그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입증을 하죠?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포함시킨 경선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사실상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요. 예. 내용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용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열심히 싸워서 결국 대선에서는 졌지만 둘이 손발을 맞췄고 열심히 싸웠는데 예. 본인이 이번에 나온 거는 이재명 후보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왜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두들겨 맞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뭐 그거 따지고 싶지 않지만 예. 요 싸움에도 당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고문을 참전시키는 것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8월에 그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올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네. 그 뜻을 미리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고문 본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끌어들여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본인을 디펜스 해주길 바라는 심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송영길 후보가 두들겨 맞고 거의 뭐 고립무원의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예. 지금 그 송영길 후보를 디펜스하고 송영길 후보 지지하고 당신 억울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의원님 외에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 등도 반발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예. 결정이 특정 세력의 개파를 위한 것이다. 이제 개파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확대 해석입니다. 확대 해석입니까? 예, 아하. 확대 해석이고요. 민주당이 그 대선에 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개파 싸움을 할 정도로 정신 나간 정당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근데 특정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개파 공천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정말 어떤 개파 싸움도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공동대표가 정치권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정치권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경험과 깊은 그 세력 간의 정보나 이런 게 좀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586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인물이에요, 송영길 대표는. 네. 같은 586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에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송영길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는 보낼 수 있지만 제가 당내 세력 관계, 개파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보면 그런 건 아니고 다만 명분 없는 출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확대 해석된 거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제 비대위 결정이 남았는데요. 박지원 예.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 서울시장 공천 바로 잡겠다. 국민과 예. 당원 뜻 따라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그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나 그 제명인의 마을 이재명 지지했던 분들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면서 그쪽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 게시판에다가 보면 좀 난리가 났거든요. 이런 명분 없는 결정을 정확하게 스크린하고 검증할 만한 능력이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 또 박지원 대표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가 무척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계속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의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4월 말이고 곧 5월인데 이제 새로운 인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새로운 인물 찾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 노력을 저는 뭐 부정하거나 배척하고 싶지 않고요. 예. 열심히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에 새로운 인물이 국민들이 보기엔 새로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이를테면은 이제 그 이모 씨 있고요. 그다음에 박모 씨 있고요. 강모 씨 있고요. 이런 등등의 인물이 있는데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워낙 광역 선거인데다가 예. 경선 들어와도 다 이겨요 그분들이. 예. 그러니까 만약 비대위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인물을 넣어서 경선 돌리면요. 예. 비대위에서 이분이 정말 서울시장 될 후보와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경선에서 다 그분들이 이깁니다. 예. 그분들이 경선에서 떨어질 걸 두려워서 그분을 그 단독 후보로 냈다? 그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 그리고 박영선 전 의원 차출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공교롭게도 뭐 이름이 일치했네요.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 예. 하려면요. 예. 경선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 경선을 놓는데 정말 재밌게 그 변방에 그 아웃사이더 정봉주가 이낙연을 꺾는다든지 박영선을 꺾는다든지 그럼 파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건 뭐 거의 미친 생각 아닐까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1등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경선 참여를 해야죠. 아 그렇군요. 이제 예. 그 전략공천 방침이 없어지고 어떤 경선 예.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도 함께 예. 참여해서 또 레이스를 펼쳐보겠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공약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 공개하는 순간 경선 1위 됩니다. 예, 그 공약을 공개할 때쯤 저희가 한번 모셔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전략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내용 들어봤는데요. 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이게 뭐 친이병계를 견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론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예. 송영길 이분이 다시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이제 부정적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이제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그림 모양새도 그렇고 예. 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참패한 이유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뭔가 좀 무리를 일으킨 부분이 있고 예. 그런 부분이 다시 또 서울에 나온다. 서울에서 다 졌잖아요. 모든 선거구에서. 그래서 그것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지적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땅한 대안도 없어 쉽게 배제하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컨셉이지 아직 파악이 안 돼요. 예, 지금 4월 말 가까우고 있는데 예. 김 소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민주당? 이게 좀 정리를 할 거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칼에 딱 부러지게 자를 걸 자르고 쫙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번 찔렀다가 뺐다가 지금 반복이잖아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 그래서 후보들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결국 배제하기로 결정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미원이 폭로하면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한테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모르시거든요. 그냥 민주당이 뭐 잘 안 돼가니까 계속 헤매는 모양이다라는 인상만 주게 되어 있는데 네. 서울시가 사실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역구이고 여기서 붙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이 함께 따라가는 건데 몹시 안타깝네요. 전략공천을 할 거면 사람을 내세워서 하든가 그것이 안 되겠으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경선으로 해서 정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뭐 오늘 비대위 회의 한다는데 정리될까요? 뭐 오늘 저녁에 다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예. 나오는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상황 지켜봤고요. 자 이어서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이제 검수완박
그 법안 통과의 키맨으로 불리면서 지금 해외 순방 일정 보류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래 박병석 의장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국회의장실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계획했던 미국 캐나다 방문은 보류라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의 양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의장실이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해석은 박 의장의 이번 일정 연기가 사실상 이제 이번 대치 정국에서 본인의 역할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지로 보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럼 박병석 의장이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하면 그 사이에 김상희 의원이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으니 이 김상희 의원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점쳐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여야는 지금 이번 결정을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당 출신인 박병석 의장이 키를 잡고 본회의 표결 처리를 주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갈등 사례들에서 그래 왔듯이 좀 중재안 마련에 방점을 찍고 갈등 조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자,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밤샘 회의했죠. 그 전국 평검사 대표들 오늘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오전 5시 10분까지 회의를 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들이 낭독한 입장문을 보면 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서 결국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범죄 방치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어지기를 좀 희망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뭐 이제 좀 국회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진 작가님? 이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처럼 갈등 중재 역할을 하실까요? 아니면 통과시키는 표 대결 그런 걸 주도하실까요?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음. 국회의장이라는 게 야당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네. 되기 위해서는 아마 탈당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여야를 떠나가지고 공정한 중재자 입장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당의 별동대 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저는 그분의 명예에 도움도 안 되고 국회의장의 직무를 좀 무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 소장님. 예, 일단 그 박병석 의장으로서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냥 낸시 펠로시 초청에 따라서 국회의장 하원을 방문하고 미국 가고 사회권을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남기로 택하신 거잖아요. 남기로 택했다는 것은 의사 결정 구조에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간의 협상을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짐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얘기해 보죠.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행정처의 입장을 옹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했는데요. 이 예. 설전이 막말 논란으로 엉뚱하게 튀어버렸습니다. 막말. 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제 적애라고 말한 거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선배이자 이 여성 의원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이다. 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핑계를 삼아가지고 빌미를 잡은 거다. 사과 못한다. 말꼬리 잡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소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요.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예. 원래 법사위에 합류했던 의원은 이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사보임에서 들어갔죠. 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양양자 의원이 쓴 것으로 알려진 문건이 SNS 등을 통해서 유포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적은 거였죠. 예. 근데 이게 진위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양 의원이 작성한 게 맞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건 조정에 무소속으로 양양자 의원을 넣어서 4대2 구도를 만들어서 3대 3이었다가 4대 2였는데 네,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민영배 의원이 본인 말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먼저 그 이야기를 제시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감행을 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유리한 조정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안건 조정이 구성 요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대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근데 그 무소속이 민영배 의원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안건 소위 통과 심사 마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민영배 의원까지 했으니까 이제 6분의 4, 3분의 2가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위를 거친 다음에 소위에서 통과해서 전체 회의에 올려서 옮겨야 되는데 네. 소위가 지금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양권 조정위에서 4대 2로 통과시켜서 소위 심사를 마친 걸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영배 의원의 탈당 이게 꼼수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진 작가님부터. 꼼수죠.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 만들어서 그 선거법 자체를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독재는 그냥 정말 그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최근의 독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상당히 합법에 외관을 띈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원래 3대 3 동수로 했다라는 것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협치를 위한 제도인데 그래서 야당 몫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 꼼수를 부리게 되면 야당 몫이었던 게 누구 몫이 됩니까? 여당 몫이 되면서 사실 이 제도 자체가 무력화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연성 독재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그 리버럴 정당으로서의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다 많이 잃어버렸다. 그 원인은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그 운동권 출신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김 소장님. 예, 지금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것 자체는 그 사실 양양자 의원이 이미 무소속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양양자 의원의 의견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서도 공개되고 좀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의원을 설득하는 절차를 좀 더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도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상태였는데 거기서 이제 민영배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이 복잡한 전후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저는 폭이 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지금이라도 양양자 의원에 대한 설득을 먼저 하시는 게 순서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제 황운하 의원이 하루 저녁 토론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당 의원끼리 하루 저녁 토론도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서두르면 안 돼요, 이거. 서두르면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방식 자체가 정책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입각해 있거든요. 원한 뭐 이런 것들. 그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려다가 검찰의 보복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마련했다. 조국 전 장관도 그거 하다가 멸면지화를 당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복수, 보복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니까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서명을 거부하잖아요. 국회로 내보내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3분의 2 의결하면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의당 의원들만 설득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그 전에 이렇게 하려고 이거 알박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사과를 소위에서 전재 의원에게 한 것으로 예. 적의 발언. 예, 그 이제 발언 이제 회의록까지 확인하고 그분의 사과를 하신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예. 논의를 이제 좀 건설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아들의 병역 판정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병역 판정 사급의 근거가 됐던 이 요추 5번과 6번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 경북대병원 진단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요추 6번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는 인간의 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요추 6번이고 요추는 5번까지밖에 없는데 예. 이제 이게 뭐냐라는 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요추 6번은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학 용어고 이걸 없는 용어로 만들어서 허위 뉴스, 허위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병원 2번의 MRI, 병무청의 CT를 포함해 3번의 검사를 거쳤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근데 MRI 진료 기록 공개는 왜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 자료. 그러니까 개인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MRI 자료를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신에 원하면은 국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어느 병원이든지 상관없이 가서 재검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검을 받으면서 거기서 MRI를
예, 새로 되는 찍겠다는 건가요? 거죠. 네. 그건 개인 자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찍는 거와 이 MRI가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긴 아니 달라진 한데. 게 있죠. 그게 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요? 그때 찍었던 MRI를 보고 이것이 면제를 받을 만한 것이었는지를 그 당시에-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음흠. 지금 찍어보면 뭐 그 뒤로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뭐 기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뭐 추간판이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갈 여지가 생기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로 찍는 MRI는 공개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로 옛날 MRI는 공개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옹색하죠. 이게 진 작가님? 지금 우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MRI를 공개하고 그래도 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면 재검받겠다 이게 순서잖아요. 순서는 그렇죠. 합리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 장남 그렇죠. 그때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그래요. 저도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자, 아무튼 지금 정호영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온 것처럼 함께해 주신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세요.